준비됐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덕회 정기 공부 모임으로 오늘은 특별히 명사 초청 강연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론상 서문만 일독을 하고 다음 스케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상 서문은 준비된 독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무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임을 하는데 마치 날씨도 좋고 또 코로나가 대체로 이제 죽어지는 기미 있어가지고 우리 원덕회 모임도 금년 하반기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몇 가지 사항은 지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은 지난번 우리가 5월 10일 날 명산 김종대님 모시고 교단 핵심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특별 강연입니다. 이 강연도 교단 핵심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또 그 주제에 들어있는 내용을 대체로 말씀해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로 참석하신 분은 심산 송용원 교무이십니다. 전주의 문정교당에 지금 현직 주임교무로 계십니다. 현직 교무로서 아마 원덕회 강연에 더구나 지금 교단 핵심에 예민한 제목을 놔두고 강연한다는 것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래도 이것이 정말 혁신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단이 갈 길이 여기 있다. 그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준 겁니다. 실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고려를 좀 해주시면 꼭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강연이 우리 교도들이 왜 교단 핵심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길이 좀 되고 또 이 내용들이
교단 혁신에 직접 추진하고 계시는 특위 위원이라든지 또 수의사님이라든지 관계분들도 특별히 참조가 많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강연은 한 50분 정도 진행하고 한 20, 30분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마치고 나서는 다 같이 그 식당으로 가서 남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원 교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면서 프랑을 보니까 명사초청 강연회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명사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저는 지금까지 교역자 생활 한 30년 조금 넘게 하면서 작은 교당에서 이렇게 개척교화만 목표를 세우고 교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를 또 초청을 해주시고 이러한 교단이 교혼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짚어보게 해주심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당위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을 하기는 참 쉽지 않고, 더군다나 저희 교도님들 같은 경우도 무관사에 부동하라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처럼 교단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이러한 의견을 주심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서도 맨 첫 줄에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여자 종법사가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종교의 지도자가 어떤 남녀의 차별을 떠나서 지도자로서의 여성이 탄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사실 원불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의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 중에서는 특히나 그러는데, 그리고 원불교 100년의 역사를 놓고 봐도 그 역사의 중요한 자리에서는 항상 여성 교육자들이 그 역할을 부단히 해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저희들이 최소한 예의가 있었더라면 진즉 좀 정법사님을 좀 선출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북교구 문정교당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군산에서 이제 나온교당이라고 하는 교당을 한번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전주로 옮기게 됐고, 그리고 전주에서도 지금 교역자 생활 한 30년에서 부직자를 빼고는 나온하고 문정하고 두 군데에서밖에는 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장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좀 내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산에 살 때는 주로 맨 처음에 교화를 시작할 때는 이제 빈민이라고 그때 표현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법을 전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당보다 이제 그 공부방을 먼저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서히 교화가 안착이 되면서 지역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활후견기관이라고 그래서 근로 의욕은 있는데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관장으로 한 7, 8년 비상근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이제 저희 교단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업극복 군산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에서 했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문정교당 교무로 있으면서 제가 늦가기로 공부에 대한 좀 신심이 나가지고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이제 6년째.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은 소태사대 불교정전 권일의 연구로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대 담론으로서 밝혀주신 대종사님의 용화회상 미륵세계 어변성령 정신의 지도국
막 이러한 커다란 담론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이러한 소소한 일이 중요시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했을 때 이 담론이 실천되는데 힘을 얻지, 그냥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이 담론이 실천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과연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거대한 담론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가 되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교리에 관심이 많을 때 개교의 동기에 이제 파란 코에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 저는 거기서 의심이 걸렸습니다. 뭐냐면 파란 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 그러면 이 세계 말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다른 곳이 있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이런 그 의문이 걸려서 고민을 하다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제가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하, 그렇구나. 이 세상 밖에 다른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이긴 하지만 이 세상은 무명에 의해서 생겨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무명을 밝혀서 명의 세계로 나가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결론을 제가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 무명을 극복하고 명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한다, 이러한 결론을 도달하게 돼서 제가 참 희열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불교정전에서 정각의 대상으로 이런 쌍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정각의 대상으로. 그러면서 이런 쌍을 체득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런 쌍 수행을 설명하면서 소태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쌍의 진리를 오득하여 원만구족하고 지공부사한 각자의 마음, 즉 반야지를 알자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반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지금 교전에는 없죠. 그런데 불교정전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즉 반야지를 양성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이다. 저는 이게 불교적 용어로 보니까 이게 소상파집이더라고요. 소상파집. 그러니까 이건 소상파집은 결국은 뭐냐면 세우고 이 세우는 곳에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을 다시 극복하고 또 새로움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세상이 될 때까지 지혜가 용솟음 쉴 때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원불교 교리에서의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더라는 것을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도 결국은 원불교는 혁신의 종교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이상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오늘 또 내일 또 이 수행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주된 어떤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혁신. 저는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두 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축인데 한 축은 사람의 문제예요. 한 축은 사람의 문제이고 또 한 축은 제도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혁신을 하려면 사람의 문제도 혁신을 해야 되고 제도의 문제도 혁신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꼭 교원 개정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지금 교단 이 혁신을 위한 혁신위가 구동이 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가장 결론에 가서 딱 맞닥뜨려진 것이 뭐냐면 교헌이에요. 제도예요. 제도를 얼마나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
현재의 상황이 과연 위기인가 아닌가를 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제가 위기라고 해서 위기고 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위기가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혹시 우리 회장님들께서 우리 교단 교역자 인적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원불교가 교역자 광장에 들어가면 행정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거기에 낱낱이 밝혀집니다. 데이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내보니까 현재의 교무에 구성되어 있는 70대가 22.4%입니다. 그리고 60대가 22%, 50대가 24%, 40대가 18%, 그리고 30대가 10.4%, 20대는 0.17%입니다.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냐면 깔때기예요. 깔때기 아시죠? 옛날에는 역삼각형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삼각형을 지나서 이미 깔때기 수준까지 와버렸어요. 교역자 구성이 이 정도가 되었다고 보면 저는 이것처럼 큰 위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이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면 8년에서 10년이 딱 지나면 퇴임 교역자하고 현장 교역자가 숫자가 똑같아요.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 모든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현장에 3명이 퇴임 1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 1이 아니라 이제 약 8년 후에는 1대 1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교단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교도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기 100년 전후에서는요, 교무 한 사람이 대상 교도가 32.5명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통계를 내봐서 알아요. 교무 한 사람이 교도 32.5명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교도수가 느는가 주는가는 뭐하고 똑같냐면 교무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무수가 한 번 늘면 교도가 32.5명이 는다고 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정확히 일자예요. 70년대부터 자료가 나온 것을 쭉 해보니까 정확히 일자로 가요. 일자로. 그래서 교무 숫자가 좀 늘으면 교화가 좀 늘고, 교무 숫자가 줄으면 그대로 줄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팬데믹을 딱 겪으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지난 제가 9월 3일 날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23.8명이에요. 그러니까 32.5명이 23.8명으로 들으면서 이 원불교가 3년 사이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정확히 25%가 줄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열악해졌고, 그리고 아까 제가 교역자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부터 약 8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 교역자가 약 500명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대로 반영을 해보면 8년에서 10년 사이에 500명이 퇴임을 하는데, 현재 새로 들어오는 교무는 1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50명이 나가고 15명이 들어온다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명이 줄었냐면 35명이 줄어요. 이거를 역환산을 해보니까 약 8,000명의 교도가 줄게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현재 교정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출석 수하고 이걸 대비를 해보면 약 13,000명으로 줄어요. 이것처럼 저는 이런 위기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모든 역량을 다 투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교단 혁신을 하자고 말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왜 미지근한 게 왜 심각하냐면 원불교 혁신은 실패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지금 한쪽에서 떠들지만 좀처럼 어렵다. 그런데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종법사님이 교원 개정을 지난번에 반대를 하셨어요. 한마디에 그냥 정리 끝났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게 앞으로 나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부에서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저항 세력이 생겨나요. 저항 세력이 생겨나고 이 저항 세력들을 질대 삼아가지고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또 기회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이 혁신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마치 무슨 정치 세력처럼 이렇게 회자하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그런 게 났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도, 그래서 굳이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아도 될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소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종목사님께서 이제 지금 혁신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혁신뿐만이 아니라 교원 개정까지 다 해야 돼. 라고 선언을 한 번만 하시면 사실은 이러한 모든 것은 일거에 해소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종법사님은요, 제가 뵌 종법사님은 교원 개정의 뜻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정확지 않으니까 조심스럽습니다만 별로 이 교원 개정에 별 생각. 그리고 제가 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단 혁신도 혁신위원회에서 혁신하는 거 별로 원치 않으세요. 4대 특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면 되지. 이렇게 시끄럽게 할 일은 아니지 않냐. 오래전에 제가 뵀을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가 가장 우리 원덕 회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위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교원을 보면 헌법 불일치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 제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교원 전문에 보면 공화 제도의 체제와 시민 일단의 교화로 이렇게 전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원 29조에 보면 종법사회의 지위는 교단의 주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화제하고 주법은 같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 부분, 다음 부분입니다. 제42조 수의단의 기능에서 보면 수의단에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이며 정수의단 최상위 교화단이다. 맞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5조에 보면 재가와 출가 1항에서 교도는 출가 교도와 재가 교도로 구분한다. 2항에는 재가와 출가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 자격과 대우를 정한다. 43조에 보면 수의단에는 종법사인 단장과 정수의단 구인과 호법수의단원 및 봉도수의단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44조 1항에는 수의단원은 정사 이상을 피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교원에는 분명히 차별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근자에, 전에 말고 근자에 제가 교도님 중에서 정수의단 하신 일 있나요? 없죠. 그러면 정사 이상이 없으신가요? 많죠? 추천 받아보신 일 있나요? 아니,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예요, 사실은. 아니, 분명하게 교원에서 재가와 출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부와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아니 저희 교단, 제가 이제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출가들이 뭐 땅 파서 돈 벌어본 일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관리적 입장에서 일을 했죠. 열심히 한 것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러나 그 근저를 이루는 핵심은 뭐였냐면, 제가 교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문제에 좀 심각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재가와 출가를 구분하지 않는데 왜 정수의단에는 재가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법률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영사님이 저기 오셨는데 영사님하고 같이 법률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거 끝나면 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그러더라고요. 90일 이전에. 이게 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재가와 출가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결국은 현격하게 구분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봉도와 호법으로 그 자리를 다시 메꾼 겁니다. 그런데 수의단의 핵심은 정수의단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전파가 되게 되면, 선거가 이 교원을 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 누군가 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리게 되면 법률적 이 근거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질까? 저는 그래서 꼭 이번에 교원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요, 저희 그 현재의 교헌을 보면, 이 현재 교헌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인간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인 동일체. 현재의 교원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수의단 공개 공청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좀 꺼냈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했고, 저희 교무 둘이서 회의장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 방청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수의단 회의장이 방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꽉 차요.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끊임없이 노크를 했습니다. 방청을 왜냐하면 당연히 공개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를 안 해주니까, 공개해서 무슨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공개를 안 하냐, 권위의식만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실무자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법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원불교의 모든 의사결정은요, 종법사의 선결, 내략이 없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론은 종법사님이 결재를 합니다. 고개를 끄덕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니까 이 교헌은, 현재 원불교 교헌은 종법사에 의한, 종법사를 위한 종법사의 교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무섭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도, 수의단에서 결정을 해도요, 정법사님께서 2번만 거절을 하시면요, 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무섭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우주 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은 원불교 교원밖에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제 교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거를 분명하게 목도를 했어요. 교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교섭 현서 사건 때도 종법사님하고 담당 부장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고 가시고, 나머지 식구들은 사실상 교정 책임자도 잘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제왕적 법률로서 과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이게 권한과 책임을 적정선에서 저는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농경사회의 어떤 그러한 제왕적 권한을 갖는 종법사의 위상이 아니고 이제 정말 이렇게 현실에 맞게끔 나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교육적 환경에도 보면 이제 분당, 교당 이야기가 좀 가끔 회자가 되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종법사님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실정법으로 놓고 보면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거기에 말씀을 드리는 건 참 부담함에도 이제 예를 그렇게 드립니다. 실정법상에서 법인이 달라요. 법인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 방식은 전근대적으로 다 그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얼마나 더 많은 시련을 겪어야 이런 것이 해소가 될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꼭 이번 기회에 교원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이렇게 제 말씀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제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 원덕 교원님들께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교원 개정에 대한 건을 수의단원과 그리고 혁신위원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보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혁신위에 협박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단이 정말 정상적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 원덕회원님들이 몇 분이 되든 간에 청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수의단 2명의 연서로 청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청원서를 제작을 해 주시면 수의단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거 왜 중요하냐면 공개적으로 교헌 개정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안팎으로 선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가 재가가 다 함께 교헌 개정에 대한 바람이 너무 강렬하구나.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수의단의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가부를 떠나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서 이번에는 교헌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수의단의 공개 청원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공개 청원이 올라가니까 총무법제분과에서 이거를 다루고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의단회에서 이 부분이 공개적으로 결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수의단회가 공개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떳떳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즐겼었던 음부공사가 이제 양계로 올라오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교단 발전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감히 이 수의단이나 기타 힘 있는 어떤 자리에서 자행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는 좀처럼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개정을 하려면요
교정원장과 중앙교의회의원 3분의 1의 연서로 교원 개정 발의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결과물에 대한 너무 고민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3분의 1의 연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와 출가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중앙교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가와 제가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대1이에요, 2대1. 아니, 모든 조직을 제가와 출가라는 단어를 쓰면서 구분하지 않고 어떤 그 공부와 사업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갖는 의미는, 사실은 저는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화나실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저는 제자리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제자리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우리 주인이 우리의 권리를 전부 출가에게 넘겨줬다가, 내 거 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형평성의 자리를 못 잡으면 이후에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천의 문제는 차치하고 준비위를 출범을 시켜주면 아마 출가들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또 전 시골 촌 교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저렇게 부담을 준다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교단에 오랫동안 이렇게 살면서 사실 제가 개척교화를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요, 이거는 아닌데였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개척교화를 쭉 해보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면서 교화를 했거든요. 가족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오니까요,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생각했던 이 출발점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얼마나 잘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어르신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청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원 개정 추진위를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종법사님 퇴진 문제가 나왔을 때 교단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힘든 부분 중에서 남녀 교역자의 문제였어요. 남녀 교역자 문제가 굉장히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법사님이 사퇴하시고 또 다시 올라오시고 수의단 선거하시고, 근데 전 수의단 선거하고 재신임을 부를 줄 알았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게 우리 현재의 교원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교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법사님은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사도 그와 같이. 그래서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인 것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농경 사회이고 그런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그 추진력으로서 영향력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지금은 밝은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평등한 세상이고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제가 교도님들, 원더케어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이렇게 좀 함께 힘이 모아지신다면 아마 올 내년 이 교단의 큰 변화의 바람, 그래서 그러한 대종사님의 정신이 끊임없이 샘솟고 또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교법을 사회에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그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이 조금 그 여유는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강연 주제 중에서 강연 주제 중에서 가능하면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은 여러 사람 질문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질문이 길면 제가 조건에 개입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열심히 들었는데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했던가요? 네. 네, 네, 네.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원불교 교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청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청원은 청원인의 숫자는 규정이 없고요. 단 수의단원 2명이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의단 2명이 연설을 해서 이게 법으로서의 가능하다면 수의단원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겠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청원의 과정을 좀 밟아주시면, 그래서 수의단 회의에서 이 교헌 개정의 문제를 본 안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시면 어쩔까, 그런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교헌 개정을 하려면 누군가는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발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교원상에는 교정원장하고 중앙교의회 의원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도님이 300명이고 출가 교도가 6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번에 교단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 하는 준비위원회를 좀 출범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두 가지 알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 원덕회에서 교원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얘기를 갖다가 특위에다가 냈죠. 다 보냈죠. 근데 그거 이제 저도 그 서명을 했습니다만,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훈이라는 장치를 갖다 고치는 건데, 그거부터 꼭 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 불쑥 나온다는 것이 좀 모양이 이상하더라고요. 뭐를 하려다 보니까 요건 꼭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요건 교훈에 걸린다. 그러니까 교훈을 개정해서라도 요거는 관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 모양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제가 마음속에 의심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교훈 개정은 방법이고, 요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교훈 개정 필요하면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교훈 개정.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고, 여기서도 그런 의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강연해 주신
교우님께서는 그렇게 교훈에 걸리는 두세 가지, 네.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네. 한 네 가지 정도로만 좀 요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개정 이제 또 다른 혹시 그 겹칠 것 같은데 좀 말씀 할까요? 네, 네. 다른 분 같이 하시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훈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럼 다른 질문을 받으면서 예, 종합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소리 납니까? 제가 그 심산 송영원 교무님께는 감사를 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불교 역사상 교무님들이 단체로다가 원불교를 교무복을 벗겠다, 그런 기도를 영무원 광장에서 해가지고 원불교 역사상 수의단회를 해산하고 수의단 선거를 다시 했습니다. 그 주체가 미래포럼이라는 교무님들의 그 과정에서 있었어요. 거기 이제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잘못한 것이 그냥 전서 한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속으로 끓고 있는 거는. 그랬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우물우물 덮어버렸어요. 그랬죠. 그건 부인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교무님들이 열 몇 분이죠? 정확히 12분인가 13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동이 되신 분이 우리 송 교무님하고 원익선 교무님, 뭐 이분들이 주동이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수의단을 해산하는 역사적인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도를 그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해서 1년 반인가 2년 동안 예산을 10억인가 얼마를 써가면서 교헌 개정을 교단의 하여튼 전체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했던 교헌 개정 작업이 있었어요. 7천만 원, 7천만 원. 7천만 원? 네. 하여튼 돈 쓴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어떤 한순간에 딱 이건 쿠데타다, 그 말씀 하시고선 깨끗이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무님께서 두 가지 청원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그 중에 하나는 교원 개정의 요건이 되는 중앙교회의 뭐 3분의 1인가 2의 발의 찬성을 해서 뭐 교정원장하고 해서 해달라.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우리 수의단 선거 때는 겨우 알아요. 네. 중앙교회 의원이 누군지를 그때 가서 조금 알다가 그 뒤에 또 싹 잊어버리고 지금 누군지조차 모르는 600명과 3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청원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 분위기상에 어렵고, 또 지금 현재의 교도님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훈련이 되어 있냐면, 종법사의 대리인이 하는 거는 무조건 찬성하는 쪽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교화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으로, 왜 너는 교화를 방해하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로다가 바로 나와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법선이 있는데 어떤 교무님은 야, 이법선이 같은 사람은 자주 가서 만나면 안 돼, 이거를 교무님이 직접 교도한테 얘기하는 예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게 발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저기 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거는 위헌이다. 그러고 제시하기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우리 창피한 거를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에 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무님, 네, 죄송하지만 말이에요. 네, 미래포럼 같은 그 상황의 연출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가 호응하는 방법은 없겠냐.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도대체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원덕회장을 하고 우리 진사님 원덕회장하고 3대에 가서 원덕회장 하면서 건의서를요. 뭐 내용 증명으로다가 수의단은 개별적으로 다 내용 증명으로 보냈어요. 네. 보내고 나서 수의단 사무처에 가서 보면은 읽어본 흔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거 내용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거는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엔 묵묵부담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여러 건을 해봤는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원덕회원들은 사실 그 서울 지역의 교도회장을 하시고 뭐 최소한 4, 50년의 교도로서 중진이라고 자부를 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의 주인이죠, 확실히. 네. 근데 주인은 무슨 주인이에요? 저는 제가 그 좀 심한 표현으로 종법사님은 버스 운전수고 교무님들은 돈 받는 차장이고 우리는 돈 내고 탔다 내리면 끝이에요. 그 버스가 어디로 가는 거는 운전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교단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는 미래 포럼의 했던 일이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가 같이 호응하는 일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몰라도 그 이전에는 어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아실아실하게 가는 부분이 교단 내에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원음방송이라든지 무슨 뭐 또 저기 그 대출금이라든지 무슨 무궁화동산이라든지 뭐 상당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속을 앓는 그런 부분 중에서 뭐 하나 꽝 터져서 옛날에 뭐 서울회관 때문에 터져가지고 저기 강당에 모여가지고 울고불고를 뭐 며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고서 반지를 빼가지고 살렸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이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61년 62년 다녔는데 이게 과연 내가 일생을 바친 원불교가 과연 어디로 가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500명 퇴직하는데 15명밖에 교무가 안 나온다. 그럼 가는 길은 뻔하잖아요. 그런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와 관련돼 가지고 또 같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실 분 하시죠. 그 약사님은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아, 영사님. 다른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질문 나온 것에 대답을. 네, 네. 먼저 이제 그 좀 설명이 몇 번 됐으니까 맞아요. 아까 하신 말씀이 의견 제안을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 방법 가지고는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 청원제도는 원불교의 최고 회의 기관에서 논의를 하게 돼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견서는 그냥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수의단원과 혁신위에 보냈던 의견은 그냥 의견입니다. 그거는 의견은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문제화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형식을 바꿔서 청원이라는 틀로 가게 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해봤지만 감찰원에 뭘 보내고 뭘 보내도 그런 의견이 있어, 그런 의견이 있었어라고 끝나요. 그런데 이 청원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게 되면 이거는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논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는 법이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어쩌면 저희들은 이 법이 있음을 명확히 몰라서 그냥 순수하게 의견 제안을 했다면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의사가 있으면 그걸 모아서 수의단원 2명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연서해서 의견을 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을 총무법제분과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의 안건으로서 가능하냐를 따지고 그래서 됐을 때는 수의단에 무조건 상정하게 돼 있어요. 이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교단을 이렇게 제가 마찬가지고 출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 살림에 뭐 이러니저러니 따졌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좀 바꿔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원 개정 추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교원 개정 추진위는 내가 교원 개정을 주체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닿으면 할 수도 있다라는 선언적 입장입니다. 선언적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원덕회나 또는 제가 위원들이 우리는 그만큼 강렬한 의지가 있음을 교단에 선포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추진위가 얼마만큼 했는지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막 공개해서 오늘 뭐 20명 했네, 40명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활동을 앞으로 2년 동안 꾸준히 해주시면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가지 교원이 개정돼야 할 4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그 여시아문이시죠?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명료하게 짚기가 쉽지 않으신데 그분이 지적했던 내용이 저는 거의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으라면 저는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의단원 구성이 출가와 제가가 있으면 같이 가야죠. 정수의단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왜 안 가는가요? 분명하게 저희는 봉도와 호법은 다른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정수의단원에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제가 9명, 출가 9명 이렇게 한다든지.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화제를 제안해 놓고 다음 학문에서는 이제 주법으로서의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수의단 상충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이제 그걸 마련을 해야죠. 안을.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딱 드리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는 혁신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관한 거는. 네, 내용에 관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자리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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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여시아무님 그 회장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원덕회가 전국연합에서 교원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건의서를 낸 것입니다. 왜 교훈 개정이 필요한 강론을 지금 그 지난 교당 명산 최병원님 필명이 여시아머니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지금 강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교도님들도 많이 필독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일단 그 여기서 전체 대답은 그 문제는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렇고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송천교당 다니는 권대경 교도입니다. 교무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는 대종사님 제자인가요? 종법사 제자인가요? 대종사님 제자죠. 그렇죠. 네, 대종사님. 그러면 대종사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종법사들은 전혀 대종사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법의사정 하나만 보더라도 대종사님이 변이품 34년 안 낸다 딱 그랬는데 법사가 볼펜 굴러다니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원불교. 그렇잖아요. 네. 법사는 법의 스승인데 이렇게 법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종법사한테 가서 직접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어떻게 법의사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한데도 나 못 들었다고 말 안 해요.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마음이 부처고 성품이 법인 것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자는 것은 그거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확인하자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대종사님께서 나는 미리 개송을 내린다. 죽을 때 한 사람한테만 내린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 내가 개송을 내린다. 그러니 이 자리는 사량으로서 알려하지 말고 관조로서 깨쳐더라. 그렇게 딱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전을 완편하시면서 너희들 이 정전 한 군에만 전 심력을 기울여라. 신분의석만 들이대면 나를 기약하고 이럴 것이다. 그 기약은 얼마냐? 1, 2년이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해석만 자꾸 해대고 확인하는 것은 안 해요. 아까 무시선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대범선이라 하면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그러면 분별 주착이 없는 때를 성품이다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야 분별 주착이 없겠는가를 확인하러 들어가게끔 가르쳐야 할 건데 해석만 찾고 오고 설명만 잔뜩 해놓고 사막공부 정신수양하라고 하는데 요즘 보세요. 훈련원이나 교당에 가면 사은이시오 사은이시오 얻어먹는 거지 새끼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력을 양성하라고 했는데 사은이시오 사은이시오. 대종사님은 사은을 발견하시고 보은을 해라 하고 보은의 조목을 내놓으셨는데 보은의 조목 설명한 교무님들 봤어요? 천지팔도가 있었고 부모에 대한 보은이 있고 이 보은 조목이 다 있는데 여기는 관계도 없어. 오직 사은이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빌어가지고 된다면은 누가 밥 먹고 있어요? 빌지? 이렇게 대종사님 제자를 완전히 대종사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개혁을 해야 하니 뭐 혁신을 해야 하니 이런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교당이 잘 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수의단에다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회답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 수의단에다 회답을 찾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원불교가 살아나지. 대종사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한다고 그래요? 네, 이게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걸로 줄이고요. 그 질문을 한두 번 더 받고 대답을 좀 듣도록. 견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사리 연구하고 어떻게 달라요? 견성이라는 것은 견성하고 사리 연구하고 어떻게 달라요? 해석만 해. 사리 연구를 해야 견성이 나오죠. 사리 연구 어떻게? 그 내용이 뭐예요? 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리 옳고 그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리
견성은 밖에 분석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빨리 판단하고 그 공부를 하고 마음을 내가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부르는 그건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집에서 다 한다고. 네. 그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성우라고 합니다. 아까 그 청원 말씀을 하셨는데, 교헌 개정을 하는데 발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교정원장과 교회, 중앙교회의 3분의 1 이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수의단에서 교헌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논의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청원을 하면서 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게 수의단에서 우리는 교헌 개정에 관해서는 논의를 안 해도 된다는 이론을 내세워 가지고 노타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분위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위기는 그런 현상까지 그건 넘어선 것 같아요. 그건 넘어서서 이제 사실 저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 청원을 준비를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아까 제가 지난 정목사님 사퇴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교단이 보이지 않는 어떤 관계가 좀 애매해져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교단이 나누어지는 방식을 택하는 건 옳지 않지 않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부탁처럼 제안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글쎄, 지금 알겠는데요. 네. 또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네. 만약에 했는데 수의단에서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네. 만약에 교정원장한테 청원을 할 수는 없는가? 우리가 교정원장한테 청원을 한다면 그건 바로 되잖아요. 예, 그 중앙교회 3분의 1을 채우는 것은 전국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 교무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신다면 가능해요. 네. 근데 그렇지 전에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청원이 상당히 그 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저는 그 교무님께 질문이라기보다요, 그 아까 법사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감히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우리 그 현행 교헌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공화제를 천명을 하면서도 종법사를 주법이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거, 그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그 조항, 예, 대표적인, 그리고 그 조항이 지금 독소 조항이 돼 있지 않나. 네, 네. 그래서 그 주법 정신이 너무 긴 세월 뭐라 그럴까, 그냥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개정을 할 것인가? 다른 개정도 있겠지만 그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사님께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을 하시니까 오래전에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줄만 바꾸자. 한 줄만. 이거를 이렇게 단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 종법사님이 교정원장 하실 때 교단 대표와 그 이야기를 꺼낸 대표와 제가 대표 이렇게 9이 한 석 달 정도 토론을 했어요.
딱 다른 조항이 아니라 아까 이 재가와 출가 문제였어요. 어떻게 재가와 출가가 있고 그러면서 정수의 단원이 없냐? 그러면 호법하고 뭡니까? 그거를 없애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정 안 되면 333 이야기를 했어요. 333이 뭐냐면 여성교육자, 남성교육자, 재가교육자 이렇게 해서 9명만 해서 소수로 하자 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교무들이 약 600명 넘게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재가교도님이 반대하셨어요. 안일언이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법사님이 오랫동안 통치적 관점에서 교단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법이 안 바뀝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한지는 좀 조심스러운데 그만큼 제가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처음도 종법사고 끝도 종법사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원불교 100년 역사에서 가장 실패한 게 무엇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집단 지성이 실패했어요. 이걸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성인이 많은데 집단 지성이 실패했어요. 원불교 100년 역사 속에서. 이제는 집단 지성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살아나지 않고는 세상과 발맞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가부장적 제도입니다. 이 가부장적 제도에서 집단 지성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 사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몸부림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교원이 개정이 되고 혁신안이 나온다 그래서 완결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첫 출발점입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 혁신이나 이런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첫 단추를 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재가와 출가를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출가가 해주면 좋겠고 재가가 해주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너나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힘 닿는 곳에서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감히 참 어르신들한테 제안을 했던 이유가 저희들도 이제 무슨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아까 뭐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한두 명만 움직여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위원회 띄워서 끊임없이 홍보하고 활동하고 의견 있으신 분 받고 이런 역할만 해 주셔도 살아있는 조직으로서의 건강한 조직이 돼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다. 저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안 돼. 그거 우리 해봤는데 안 돼라고 하는 사고는 좀 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해보자. 한번 해보고 아니 우리 최대한 해보고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여기까지야? 인정해야죠. 그거를. 이걸 뛰어넘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냥 사실은 뭐 내용이사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런 제안을 좀 통해서 좀 변화를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라와서 그냥 촌에서 와가지고 네. 대체로 이제 조금만요. 질문 시간이 길게 해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할 네. 때는 같이 받겠습니다. 네. 아까 설명 중에 가처분 집행정지, 예. 가처분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헌이 현실적으로 교규와 위법이 됐다는 것을 가처분하는 겁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그것만 나중에 대답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원불교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이 이제 가까우니까 76년 됐네 입교가 정산용부 이제 해가지고 다름이 아니고
옳은 일은 반드시 되더라고요. 교무님들도 일반 제가하고 생각이 거의 같은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 교도 또 회장단만 생각하지 말고 교무들한테도 아까 333 전체 동의를 받듯이요. 이거 옳은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 발전에서는 해야 되니까. 아까 여러 가지 10,000명 이하로 축소되고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몇 명 제동사님 제자 한 30명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아까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면은 물론 벽에 걸리겠지만은 누가 들어도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거를 확신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면 좋습니다. 예로 우리가 200명, 300명밖에 안 되는 그 군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그 교무를 하는데 그 지난 종법사님이 그걸 시장을 했어요. 그런데 2만 명이 되냐? 안 된다. 2,000명이 되냐? 안 된다. 그래도 그걸 군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을 하는 거고, 또 유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상사님 때 할 때 우리 교당이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대선상사님이 유월을 개창하셨어요. 원불교 교세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세계 교화 유화를 하냐? 이렇게 했어요. 유화를 해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옳은 일이고 우리 원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100만 명 그 이상 세계화 하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되니까 옳은 일을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걸로 네. 그 질의응답 대답을 하고 그 대체로 제한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교무님이 시간을 좀 많이 아껴 주셔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시간이 좋았습니다. 주제하고는 조금 다르지만은 그 이제 걱정거리들, 그 공유해야 될 걱정거리들을 또 우리 원덕 교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될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식 강연은 이것으로 전체 마치고 가까운 곳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끝내지 못한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